안녕하세요. LA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갑자기 튀어오른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기차 BYD를 비롯해서요. 지금 거의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미쳤다. 더 큰 게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선물 시장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린라이트이 전체 들어왔어요. 자, 나스닥부터 보면은 오른쪽에 0.25 상승 중에 있고, S&P는 0.17, 다우가 0.12죠. 자, 지금 뭐 이거는 큰 상승세는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에 비하면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안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까지 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 함수가 돌아갔는데 조금 시장은 이제 그렇게 또 그 어려운 속에서 또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흐름세가 역시 이 조금씩 계속해서 또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 보면요, 65입니다. 오일이 75까지 갔다가 뚝 떨어졌죠. $10가 떨어졌습니다.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60 한 3, 2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갑자기 또 이란이 중국이 이란의 오일을 뭐 사가도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사실은 더 기름값을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에 도 반발도 있고 막 그렇죠. 자, 어찌됐건 뭐 오일 가격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 갑자기 튀었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오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리기 위해서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 한번 보세요. 4.2까지 내려왔습니다. 4.4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4.2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좀 내려왔냐면요. 어제 그 미셸 바우만 의원, 연준 의원 제가 그 내용도 분석해 드렸죠. 미셸 바우만이요, 금리 인하를 7월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에 연준이 divided,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연준이 지금 디바이드 됐어요. 완전히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정말 금리를 7월에 만약에 정말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려가죠. 당연히 내려가죠. 왜냐? 이번에 7월 내렸으니까 하반기에 좀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고 내년엔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그 선물 시장과 오일 10년물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엄청난 얘기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건 스탠리. 자, 또 월가를 대표하는 또 3대, 이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 JP 모건. 자, 여러분, 이 지금 그 중에 하나 이 모건 스탠리인데, 이 모건 스탠리가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워터 블룸버그가 속보 형태로 지금 내놨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그 연준이요, 7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이겠죠, 당연히. 내년이 2026년도가 되면 7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7번이면 1년 내내, 내년에 뭐 한 상반기에 한 3번, 하반기에 4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그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2.5에서 2.75까지 떨어집니다. 2.5에서 2.75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단 여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 정말로 간다면요, 2.5나 2.75가 된다. 이거는 기준금리가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몰기지 금리는 이 같은 것들이요, 한 3%대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도 엄청 잘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이 막혀 있잖아요. 엄청 거래가 잘 될 거고요. 그러면 그쪽 경제가 막 살아나겠죠?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부동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 금리가 내려가면요, 미국 경제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리게 됩니다.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특히 AI 관련주는요, 계속 날아갈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도 금리면은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 낮은 이자율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낮은 이자율, 뭐 한 3%, 4%대로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7번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다고 7번 그대로 갈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늘 이것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JP 모건이 예측하더라도 그 예측대로 가지는 않죠.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7번 정도 내년을 예상한다? 이건요, 그냥 허무맹랑한 어떤 예상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데이터들을 이제 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지금 내년쯤 갔을 때에 여러 지표들이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지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보이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내년에 7번이 아니더라도 5번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내년에는요,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적어도 한 3%죠. 만약에 5번만 하더라도 그냥 한 3%대 정도만 딱 되더라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타오르고요. 그리고 경제 전체가 막 타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가가 완전 그 bulish하게 불장으로 바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년이면 트럼프도 완전 이제, 집권 2번째 해가 되거든요. 굉장히 트럼프가 더 이제 어마어마한 흐름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원래 트럼프가 또 주식시장을 bulish하게 만드는데 뭐 워낙 또 이 마스터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까지 내려줘요. 또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 의장이 내년이 임기가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면 그 바뀌는 순간 이제 트럼프는 금리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교체하겠죠. 그러니까 금리 내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연준 의장도 바뀌지만 아주 공격적인 사람을 바꾸겠죠. 여기에 시장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내년 지금 AI 관련된 주는 내년에 지금 내년쯤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정말 얼마나 오를까? 상상 불가죠. 금리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동차도 잘 팔리게 될 거고, 굉장히 좋겠죠. 주식시장도요. 이미 로봇도 그렇고, 뭐, 이 로봇 택시도 그렇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겠죠. 아주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주식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문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요, 그냥 현금 채굴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주문하는 게 뭡니까? 나가서 정말 좀 속된 말로 빡세게 일하세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는요, 빠듯하게 주중 뭐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요, 그냥 다 일해서 돈만 버세요. 그냥 머신처럼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지금 미국 주식을 다 쓸어 담으세요. 그냥 계속 이 담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를 많이 담으셨다, 뭐 우리가 10억을 갖고 있는데 5억을 테슬라를 갖고 있다, 나머지 뭐 한 2억, 3억 또 이게 1억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지금 AI 관련된 주식은요 계속 사 모으세요. 그러면요 결국 전체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금리 인하까지 생각하게 되면요, 내년, 내후년, 정말 아찔할 정도로 정말 얼마나 테슬라가 급상승할지는 상상 불가입니다. 자, 아무튼 기분 좋은 마음으로요, 지금 겁먹을 필요 없고요, 계속 떨어져 주고, 전쟁 터지면 땡큐 하면서요 계속 담아 두셔야 돼요.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도 계속 떨어질 때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EPS가 올라가야지 오르죠 이러는데, EPS가 벌써 오를 때쯤이면요, 벌써 그 전부터 올라 버립니다. 사기가 힘들어요. 또 비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막 느낄 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가격 보고 있는데, 사실 300불 지금 20불 320, 330도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200 초반에서 지금 100달러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 금방 극복돼요. 한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EPS가 이제 올라오는 것도요, 곳곳에서 이제 이 플러스적인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변화가 올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고,
금리가 내년에 7번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일부 때 살펴봤던 내용과 지금 연속성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요. 연준 쪽에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큰 은행들 있죠. 미국의 이 가장 큰 사이즈의 빅 뱅크들을 뭔가 좀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발전해서 지금 그 미국 안에서 큰 은행들의 이 소위 금융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때 그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쪼여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은행들에게 지급준비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룰을 지키면서 왔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2008년도 이전에 있죠. 그때 이 소위 금융위기 이전에 보면요. 정말 미국에서 신용카드 만드는 것도요. 신용카드는 정말 말 그대로 강아지 이름으로 살 수 있을 정도야. 발행할 수 있을 정도야. 아예 보질 않아요. 그냥 뭐든 그 신청만 하면 신용카드를 다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강아지 이름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집 사는 것도 뭔가 서류랄지 이런 걸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 보시면 여러분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엄청 까다롭게 굴죠. 여러분들 지금 자산이 얼마 있고 담보를 얼마나 할 수 있고 여러분 수입이 얼마고 여러분들 크레딧 스코어를 보지 않습니까? 이 크레딧 스코어 보는 게요. 다 이 미국에서 건너간 거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전에는 그런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막 강아지 이름으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폭발한 건데, 지금 그 이후로는요, 엄청 엄격해졌습니다. 뭔가 돈을 빌리고, 돈을 이렇게 할 때는요, 너무 이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은행들이 옛날만큼 재미는 못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정적인 그런 경제적 건전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줄 때에 확실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경향이 꼭 이제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무너질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소위 말해서 소위 인컴이 확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2008년도 이 금융위기 이후로 은행의 소위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던 것들에 뭔가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것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이미 다이먼도 옛날에 요청했었죠. 우리 큰 은행들에게 뭔가 좀 돈을 더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이 큰 은행들, 미국의 4대 은행 있죠. 이런 은행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이랄지, 또 시티은행, 또 체이스, 웰스 파고 이런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시티은행 이런 은행들. 이런 대형 은행들이요. 이들이 뭔가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 자금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큰 은행들의 규제도 풀어주게 돼요. 이건 트럼프가 또 이런 쪽으로 계속 푸시할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오게 되면. 이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 이제 미국에 자금이 풀려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 자금들이 기업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폭발할지 이건 상상 불가입니다. 굉장히 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한다면요. 지금 투자를 계속 지금 조금이라도 쌀 때 계속 모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중국 BYD, 그리고 니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요, 거의 붕괴 직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벌써 석 달, 넉 달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BYD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때 아마 주류 언론들에서는요, BYD가 테슬라를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지금 BYD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때 주변에 그 밑에 소위 말해서 BYD의 협력사들 있죠. 협력사들의 이 소위 그 서플라이 체인이지 않습니까? 협력사들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BYD가 돈을 안 주고 보통 돈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개월 뒤, 6개월 뒤 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협력사들이 막 그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 이러는데 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되게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YD가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움직인다. 이러면서 위기의식이 있다라면서 자, 그렇게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6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댓글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주류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보니까 지금 BYD가 테슬라를 다 따라잡았는데 숫자를 벌써 뛰어넘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 막 여러분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바쁘게 일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챙겨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소식들도 다 보고 있고 모든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뭐 넓게 그리고 깊게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특히 자동차 업체에 있어서 이런 그 본인들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사들에게 중견 공급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에게 한 겹이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특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공급사들이 이 사장들이 목을 매기도 하고 또 파산 신청을 하고 돈 못 받았다고 요즘 SNS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장들이 이 중국 SNS에 막 올려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가 나오면 그냥 understandable 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은 BYD 공급사들이 뭐 사장들이요. 나 지금 은행에 대출하러 간다 이런 얘기부터 굉장히 그 중국 밑바닥에 그 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 중국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 특별히 그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신호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를 한 번도 쓰지도 않았는데 새 차인데 중고차로 둔갑시켜요. 안 팔리니까. 그걸 그래 바꿔가지고 이제 외국에다가 파는 거야. 근데 중고차로 등록하면 팔린 것처럼 되니까 수출을 해버리니까 중국에 보조금은 또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또다시 차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원래부터 중국의 공급량이 막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자꾸만 이 BYD가 테슬라 따라잡기에만 막 심혈을 기울이는데 막 그 데이터를 빨리 내고 싶어가지고 왜 중국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삼성하고 경쟁하는 뭐 화웨이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폴더블 그러니까 소위 접는 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삼성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이 자격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형편없는 기술인데 그걸 먼저 우리가 했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뭐 이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테슬라 따라잡기에 막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앞섰다 이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을 어떻게든 빨리 선점해야겠다. 이런 자꾸만 집중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위기구나, 어렵구나 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 과정에 중국 정부도 이 조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니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면서 중국 업체들에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중국 정부에서 이례적으로 경고를 내렸단 말이죠. 조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그 중에 형편없는 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뭐 보조금을 안 주겠다. 왜냐면 중국 정부도 어려우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200개씩 난립해 있는데 이게 뭐 3개, 4개로 좁혀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과잉 시설 투자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요. 이거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자동차를 막 찍어내거든요. 막 그냥 싸게 어떤 갖다 내가지고 질적인 건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내몰리니까 결국 지금 보세요. 중국의 가장 큰 전기차 회사라면서 내연차도 만들지만 하이브리드도 만들고요. 그 회사 BYD 보십시오. 테슬라를 따라잡았다고 얼마 전에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언론들도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오른쪽에 BYD가요 드디어 이제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Slow its production, expansion pace 최근에 몇 달 사이에 확장하는 거 있죠. 이것도 페이스를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 slow down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y reducing shifts at some factory in China입니다. 중국 안에 여러 공장들에게요 지금 이 교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점심, 저녁, 그리고 밤.
교대 근무 이런 것들도 줄여가지고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것도 다 딜레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과잉 공급에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BYD에서 canceled night shift입니다. 이제 밤에 생산하는 건 다 취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reduce the output by at least a third of capacity at some of its factory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공장들에요. 생산량의 3분의 1까지 생산량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충격적이죠. 3분의 1씩 줄인다. 사실 이거는요. 사람 이제 해고로 이어질 겁니다. 그 3분의 1까지 생산량을 줄였다? 그만큼 지금 뭐예요? 이거는 양쪽 다 설명하는 거예요. 중국이 일단 기본적으로 포화 상태예요. 과잉이에요. 이미 넘쳐나요. 그래서 지금 밖으로 막 내던지려고 하는데 밖도 쉽지 않죠. 각 나라도 지금 보호무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걸 내수로 돌리는데 이게 전부 다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BYD도 이제 그동안은 그래도 BYD 하니까 BYD가 최고요 뭐 이러면서 그래도 BYD가 최고다 생각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이 과잉 공급에서 3분의 1까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밤교대 이 근무 자체를 취소해버리고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BYD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BYD가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른 니오는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그 설명해 드렸죠. 니오도 3대장이잖아요. 니오, 샤오펑, 리오토. 근데 옛날에 원래 리오토가 제일 약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근데 샤오펑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샤오펑이 거의 지금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아마 망한다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이거는 지금 부동산 붕괴처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이 대마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무너졌는데 전기차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막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News like this keep filing on 이라고 합니다. It's just not a rumor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런 얘기들을요. 루머라 그랬어요. 에이, 소문이야, 소문 이랬거든요. 근데 소문이 아니에요. 이런 소식들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중국도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지금 뭐 협력사들로부터 나오니까 파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사가 들어가고요. 분석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얘기해.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Looks like they push hard to try to overtake Tesl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테슬라 따라잡으려고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일단 찍어내, 던져, 팔어, 이거 밀어낸 거예요. 막 딜러십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따라잡으려다가 조금 우리가 속된 말로 하자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테슬라 따라잡으려고 큰 보폭으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죠. 자, 그 다음에 destroy their company in order to do so. 그렇게 하려다가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 거예요.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다가 자기 자신을 죽인 거고 더불어서 뭐예요? 타 경쟁사들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시장을 다 먹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크게 가져가면 망하는 회사 나오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 지금 사실 뭐 자기들보다 덩치가 작은 회사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 본인들이 시장의 물량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누가 먼저 이기냐 버티기로 해서 계속해서 물량 작전으로 갔는데 근데 뭐예요? 다른 애들 다 안 죽어요. 좀비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대량으로 뭐 확대한 이런 친구들도 같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Not sustainable when you are not profitable on EV sal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은 안 나요. 근데 그냥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죠. 정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다 먹고 나머지 작은 것들이 죽게 되면 본인들이 그때부터는 가격 올려가지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좀 지금 중국 현상을 지켜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똑같이 가격을 인하하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브랜드네임이 있으니까 기본은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망해지면요, 테슬라도 중국 수요가 더 살아날 거예요.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과잉 공급이 문제다. 지금 딜러십에는요,
BYD 딜러에는 자동차들이 쌓여 있대요. 지금 보세요. 위에 사진, 왼쪽 사진을 보면요. 이 딜러, 중국 딜러십인데, 뭐 지금 쫙 차가 그냥 쌓여가지고요. 나가지가 않는데요. 그만큼 공급 과잉에 지금 현재 파리가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BYD가 이 정도면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괴멸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데나이브즈가 이번에 테슬라 그 로보택시를요. 직접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두 번 정도 탔다고 합니다. 두 번 탔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씩 타가지고 두 번을 탔으니까 뭐 한 두 번 타보면은 대략적으로 다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리고 데나이브즈는 워낙 테슬라 FS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데나이브즈가요, 직접 본인의 경험을 이제 나눴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다 보면요, going into it, 자,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제 처음으로 불러가지고 타려고 합니다. 들어가요. 들어갈 때, 뭘 기대했냐면요, we expect you to be impressed. 당연히 우리가 엄청 impressed 될 거다. 감동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흥분되잖아요. 와, 이거 테슬라가 처음으로 그동안 얘기하던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이 커머셜리 소위 데뷔하는 건데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But what can I from it? 자, 이제 타고 나서 내리는데 all there is to say is that this is the futur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리면서 와, 이게 미래다라는 거예요. This is the future라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것이 미래라는 거죠. 교통혁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타본 사람들은요, 와, 이거 정말 테슬라가 해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주류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다들 그냥 지금 문제점만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한 것들요. 뭐 생각보다 데뷔했는데 뭐 깔끔하지 못했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잘 모르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이게 꿈으로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웨이모 같이 자꾸 지금 이 메이저 언론들은 웨이모가 레벨 4다 이러면서 뭐 그런 쪽 칭찬하고 있는데, 구글의 CEO도 웨이모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뒤져있다라고 테슬라에 비해서 뒤져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거시 언론 기자들은요 뭘 모르니까 그래도 웨이모가 뛰어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테슬라는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웨이모처럼 라이다 달고 레이더도 달고 이 센서를 뭐 몇십 개씩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고요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하는 거는 정말 카메라 베이스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해서 가는 거, 이게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기술이지, 저런 웨이모 같은 건요 사실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레이더 달고 해서 그냥 달리면 뭐 그냥 조금 속도 좀 늦춰가 달리면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진입장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어요. 확장성에. 저렇게는 확장성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타본 사람들은 와, 이게 이제는 도로 주행이 되네 이런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future. 이게 정말 미래다라고 과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이상이었다고. 그 데나이브스도 본인이 투자를 하면서 이 고객들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1 트릴리언 이상은 무조건 뛴다. 그러니까 무조건 테슬라는 요거 때문에 2배 이상은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봐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데뷔했고 이 정도면 근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이런 사실들을 지금 뭐 알 사람만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더 확장되겠죠. 확장되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야 그때 샀어야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데나이브즈도 이 테슬라의 이번 로보택시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 받으면서 이게 바로 교통혁명이고 이것이 미래다. This is the futur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유스TV였습니다.